엄마,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은아. 엄마가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야 할 게 있어서 그런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아휴, 엄마 50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너무 쉽게 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할 거면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지은아, 내 말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달라는 거야. 내가 언제 너 돈 안 준 적 있니? 줘도 더 주려고 했고, 더 챙겨주려고 했지. 또 그 얘기 지겹네요 정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전세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저희한테만 의존하려고 하세요? 의존이 아니라 딸이 너 하나밖에 없는데 손에 물집 잡히면서 그리고 무릎 통증을 이겨내고 이래서 그동안 너 키워왔는데 누가 그렇게 하랬어요? 저 바빠서 전화 끊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별곡입니다. 갑작스런 병원비 때문에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되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뻐하면서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오연희입니다.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30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딸 하나 키웠어요.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은평구 연립주택 2층에서 기초연금 10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손자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딸도 딸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지난달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어지러움도 심했어요. 혹시 몰라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심장 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MRI랑 몇 가지 검사를 더 받아보셔야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검사비만 50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300만 원 정도 있었지만 그것도 비상금으로 아껴둔 거였거든요. 매달 기초연금으로 겨우겨우 생활하는데 갑자기 50만 원이 나가면 정말 힘들어져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딸한테 말해야 하나? 사실 딸한테 돈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건강은 돈보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바빠서 전화 끊을게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돈 얘기를 다시 해줄까 해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문자를 읽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아이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가요. 3박 4일로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휴식이 필요해요. 제주도 여행?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어제는 50만 원도 없다고 하더니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요? 가족 여행이면 최소 200만 원은 들 텐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문자였어요. 그리고 엄마, 앞으로 돈 얘기는 좀 그만해 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딸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제주도 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엄마 병원비 50만 원은 없다고 하다니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평생 딸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딸이 어릴 때는 좋은 옷 하나 사주려고 제가 입을 옷은 사지 않았어요. 딸 학원비 내려고 점심도 굶었어요. 딸이 대학 갈 때는 제 적금을 모두 털어서 등록금을 냈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준비금으로 제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줬어요. 신혼집 가전제품도 제가 사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힘들다고 하니까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요. 일주일이 지나도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주도 여행은 잘 다녀왔는지, 손자는 건강한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연희야,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니? 김 할머니는 저와 같은 나이예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고 딸 둘을 키웠어요. 저는 김 할머니에게 딸 얘기를 털어놨어요. 병원비 얘기부터 제주도 여행 얘기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김 할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연희야,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잘해준 게 문제야. 자식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할머니도 그런 일 있으셨어요? 있지. 왜 없겠어. 우리 큰딸도 그랬어. 자기는 해외여행 다니면서 엄마한테는 용돈도 안 주더라고. 김 할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딸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 대신 내 삶을 살기로 했지. 내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김 할머니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딸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포기하고 딸이 필요한 것만 챙겨줬어요. 그런데 이제 딸은 저를 짐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를요. 며칠 후 저는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딸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일을요. 김 할머니와 얘기한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갔어요. 사장님, 집을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전세를 빼는 거였어요.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실버타운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실버타운이요. 저는 실버타운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실버타운이 뭐예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곳이에요.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병원도 가까이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팜플렛을 보여줬어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깔끔하고 좋아 보였어요. 어머님, 여기는 월 100만 원이면 돼요. 식사도 포함이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줘요. 월 100만 원이면 제 기초연금과 딱 맞았어요. 한번 가서 구경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내일 같이 가볼까요? 다음 날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실버타운에 갔어요. 위치는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건물도 깨끗하고 정원도 예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원에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계셨어요. 상담실장님이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여기는 하루 3끼 식사가 다 나와요.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짜서 건강식으로 만들어줘요. 혼자 밥 먹기 외로웠는데 여기서는 다른 분들과 같이 먹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가 수업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어요. 텃밭도 있어서
야채도 키울 수 있고요. 텃밭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식물 기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정말 야채를 키울 수 있어요? 네. 상추, 고추, 토마토 뭐든지 키울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키운 야채로 요리해서 나눠 먹기도 해요. 너무 좋았어요. 혼자 집에서 김치만 먹던 제가 다른 사람들과 텃밭에서 키운 야채로 요리를 한다니요. 병원에 가야 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1층에 의무실이 있어요. 간호사가 24시간 있고 응급 상황이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동안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한번 식당도 구경해 보세요. 식당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점심을 드시고 계셨어요. 다들 즐겁게 대화하면서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새로 오시는 분이세요? 여기 정말 좋아요.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딸은 저를 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연락도 잘 안 하고 돈 얘기만 하면 짜증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줄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했어요. 하지만 딸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말해도 관심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혹시 몰라서 딸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은아, 엄마야. 네. 엄마 일 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안부 물어보려고. 제주도 여행은 어땠어? 네.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 또 돈 얘기하실 거면. 아니야. 돈 얘기 아니야.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아, 그래요. 그런데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또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확신했어요. 딸은 정말 저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럼 저도 이제 딸 눈치 보지 말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고 다짐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실버타운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실버타운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구경 갔던 오연희입니다. 입주하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요? 언제쯤 입주하실 계획이세요? 다음 주쯤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후련했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딸 어릴 때 사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릇, 가구들.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딸한테 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딸은 연락도 잘 안 받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은아, 엄마가 집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한 물건 있으면 가져가지 않을래? 엄마,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냥 안 쓰는 물건들 정리하려고. 저희 집도 좁은데 뭘 더 가져가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라고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그냥 버리라고요? 지은아, 내가 어릴 때 입던 옷들도 있고 아기 때 신발도 있어. 손자한테 물려줄 수도 있잖아. 엄마, 요즘 아이들은 새 옷만 입어요. 옛날 옷은 스타일도 촌스럽고 그냥 다 버리세요. 가슴이 아팠어요. 딸을 키우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아둔 건데 그냥 버리라니요. 그럼 네 아빠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 그것도 저희가 가져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간직하세요. 결국 딸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서러웠어요. 이 모든 추억들이 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엄마가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갑자기 실버타운이요? 응.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건강도 걱정되고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많고 병원도 가까워. 잠깐 조용했어요. 딸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버타운 비싸잖아요. 전세금을 빼서 쓰려고. 전세금을요? 그럼 엄마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딸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관심이 저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상속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아, 엄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돈은 상관없어. 하지만 엄마,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도 없고. 거기에 병원도 있고 간호사도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내 마지막까지 책임질 거야. 엄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딸이 처음으로 저를 말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엄마, 저한테 미리 상의도 없이요? 상해. 너는 평소에 엄마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럴 때만 상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지은아, 엄마는 이제 너한테 기대하지 않을래?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딸이 저를 차갑게 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하다니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가 너무했나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사하는 날 아침 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런데 딸의 첫 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집을 빼시고 실버타운에 간다고요? 딸의 첫 마디부터 화가 났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지은아, 내가 며칠 전에 말했잖아. 그게 진짜일 줄 알았겠어요? 엄마가 농담하시는 줄 알았다고요. 농담이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딸은 농담으로 들었대요. 엄마,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딸의 관심은 자기 체면이었어요. 제 건강이나 행복은 관심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지은아, 엄마는 이제 네 눈치 안 볼 거야. 엄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준비. 뭘 준비하는데? 엄마가 혼자 계시면 제가 가끔 안부도 확인하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해야 하는데 제가 아파도 관심도 없었으면서. 지은아, 너는 그동안 엄마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엄마, 제가 바빠서 그랬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바빠서요? 제주도 여행 갈 시간은 있으면서 엄마 만날 시간은 없었다고요? 저는 이사 짐을 계속 싸면서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늦었어.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엄마,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세금 다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 돈 얘기네요. 딸의 진짜 속마음이 나왔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 너는 엄마 걱정이 아니라 상속 걱정하는 거지?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사업체 아저씨들이 왔어요. 어머님, 짐 옮기러 왔습니다. 딸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정말 가는 거야. 엄마, 잠깐만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지은아, 엄마는 이제 결정했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살아볼 거야. 딸이 갑자기 눈물을 보였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주세요. 처음으로 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설 수 없었어요. 지은아, 늦었어.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몰라. 엄마,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확인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동안은
한 달에 한 번도 연락 안 했으면서. 지은아,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야. 너는 약속 지킬 자신 있어? 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사업체 아저씨들이 짐을 다 옮겼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딸을 키우고 남편과 추억을 만들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빈 집일 뿐이었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왜? 찾아올 거야? 네,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지은아, 엄마 핸드폰 번호는 그대로야. 정말 보고 싶으면 연락해. 그렇게 저는 딸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어요. 하지만 실버타운에서 만난 놀라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한 첫날,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저는 박순자예요. 옆방에 살아요. 안녕하세요. 오연희입니다. 연희 씨, 여기 정말 좋아요.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70세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여기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보냈다고요? 네, 처음엔 싫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천국이에요. 첫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당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연희 씨, 여기 앉으세요. 순자 할머니가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밥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김치만 먹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맞죠? 여기 요리사님이 정말 잘해요. 매일 메뉴도 바뀌고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연희 씨는 자식분이 몇 명이세요? 딸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면 좋겠네요. 저는 아들 둘인데 며느리들이 서로 저 때문에 싸워요. 다들 자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저도 아들한테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째려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귀찮게 생각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들 자식들한테 상처받고 여기 온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2의 인생이요? 네. 저는 여기서 텃밭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그림도 그려요. 집에 있을 때는 TV만 봤는데, 여기서는 매일 새로운 걸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정말 밝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가족 같아요. 자식들보다 더 잘해줘요.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아프면 간호사님이 바로 와주시고, 외로우면 언제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 있는데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집에서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거든요.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텃밭에 가봤어요. 할머니들이 상추, 고추, 토마토를 기르고 계셨어요. 연희 씨도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순자 할머니가 호미를 주셨어요.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좋아졌어요.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텃밭을 도왔던 기억이 났어요. 이거 키우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키운 야채로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만들어 먹어요. 정말 신났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노래 교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와서 옛날 가요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를 불러볼까요? 다들 목소리 높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따라 불렀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인가 노래 부르는 걸 잊고 살았어요.
딸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연희 씨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하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우리는 이제 자유예요. 자유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동안 저는 자유가 뭔지 몰랐어요.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자유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그 전화 내용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엄마, 저 지은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우리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손자가 아프다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 우리 손자가 어디가 아픈데? 급성 폐렴이래요.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갔는데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 정말 무서워요.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제 마음도 급해졌어요. 손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거든요. 지은아, 지금 어느 병원에 있어? 서울대병원 소아과예요. 엄마, 올 수 있어요? 처음으로 딸이 저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였어요.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바로 짐을 쌌어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연희 씨 무슨 일이에요? 손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봐야겠어요. 어머, 큰일이네요. 빨리 가보세요. 밤 11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딸이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처음으로 딸이 저를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손자는 어떻게 됐어? 지금 산소호흡기 달고 있어요. 열이 조금 내렸는데 아직 위험해요. 병실 안을 보니까 손자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3일이 고비래요. 3일 안에 열이 완전히 내려야 한다고. 딸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못 챙겼나 봐요. 자꾸 기침했는데. 처음으로 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지은아,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이만 생각하자. 밤새 병실에서 손자를 지켰어요. 딸과 저는 교대로 손자 곁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엄마가 도움 요청했을 때 외면했고. 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였어요. 지은아, 엄마, 아이가 아프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정말 힘들 때 찾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힘들 때 옆에 없었잖아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아, 이제 됐어? 우리 손자만 괜찮아지면 돼.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실버타운에서 나와서 다시 같이 살아요. 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지은아, 엄마는 실버타운이 좋아. 거기서 새로운 삶을 찾았어. 하지만 엄마,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저도 이제 달라질게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아이 열이 많이 내렸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손자의 얼굴에 색깔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상처 주기도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구나.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딸과 어떻게 화해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완전히 회복된 후 딸과 저는 병원 카페에 앉았어요. 지은아,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자. 엄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은아, 엄마도 미안해. 너무 갑작스럽게 실버타운에 간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그럴 만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은 꼭 안부 확인할게요. 그리고 병원 갈 때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딸의 약속을 듣고 있는데 마음 한편이 복잡했어요.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실버타운이 좋아. 엄마,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지은아, 엄마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하고 싶은 일도 찾았어.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말해줬어요. 텃밭에서 야채 키우는 것, 노래 교실에서 노래 부르는 것, 할머니들과 수다 떠는 것들을요.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딸이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실버타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이 되는 건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가 놀러와. 손자도 데리고 와서 텃밭 구경도 하고. 정말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실버타운에는 가족들이 놀러 오는 공간도 있어. 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엄마, 그럼 저도 텃밭 구경해봐도 될까요? 그럼 엄마가 상추랑 고추 키우는 거 보여줄게. 그때부터 딸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딸이 정말로 손자를 데리고 실버타운에 왔어요. 할머니! 손자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아직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건강해 보였어요. 우리 손자, 이제 다 나았구나? 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새 집이에요? 응. 할머니가 새로 사는 곳이야. 실버타운을 구경시켜줬어요. 텃밭도 보여주고 식당도 구경시켜줬어요. 딸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고. 다른 할머니들도 딸과 손자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연희 씨 딸이구나. 정말 예쁘네. 손자도 귀엽고. 연희 씨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래, 진짜 가족 같아.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손자가 실버타운 밥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밥이 우리 집보다 맛있어요. 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안심이 돼요. 오후에는 텃밭에서 야채를 따서 딸에게 줬어요. 지은아, 이거 엄마가 직접 키운 상추야. 가져가서 먹어. 와, 정말요? 엄마가 직접 키우신 거예요? 응, 매일 물 주고 돌봤어. 딸이 상추를 받아들고 감동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올 때 같이 해보자. 그날 저녁 딸이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거. 지은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자주 올게요. 손자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딸이 진심으로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병원비 그때 못 도와드린 거 정말 미안해요. 지은아, 다 지난 일이야. 딸과 손자가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연희 씨 딸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고. 힘들 때는 서로 상처 주지만 결국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요. 이제 저는 실버타운에서 제 삶을 살면서도 딸과 손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딸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를 데리고 놀러 와요. 지난주에는 손자가 제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 토마토 정말 달아요. 할머니가 키우신 거예요? 응. 할머니가 매일 물 주고 정성껏 키웠어. 와, 대단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토마토 키우고 싶어요. 딸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병원 검진 받으실 때 되지 않았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로 병원에 모셔다 주고 검사 결과도 함께 들어요. 그때 50만 원 때문에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딸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실버타운 생활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순자 할머니와는 이제 진짜 자매 같아요. 매일 같이 텃밭도 가고 노래 교실도 가요. 연희야,
너 딸이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 맞아요. 할머니, 저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역시 가족은 가족이야. 힘들 때 서로 의지하게 되어 있어. 지난달에는 손자 생일 파티도 실버타운에서 했어요. 딸이 케이크를 가져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축하해 줬어요. 할머니들,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할머니들도 손자를 정말 예뻐해 주세요. 연희 씨 손자가 정말 착하네. 우리한테도 인사 잘하고. 맞아요. 예의도 바르고. 연희 씨가 잘 키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실버타운에서 요리 교실이 열리는데 거기서 새로운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따라서 만들어요. 만든 요리는 딸이 올 때 함께 먹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응, 요리 교실에서 배웠어.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새로운 걸 계속 배우시네요. 딸이 진심으로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요.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실버타운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계속 혼자 집에 있었다면 딸과의 관계도 더 나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딸도 저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활발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지난주에는 딸이 특별한 말을 했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엄마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오연희로서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딸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해보세요. 자식들은 부모가 당당하게 살 때 더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